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 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희동 기상청장과 함께합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황사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꽃샘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봄철이면 바람도 많이 불고 또 건조한 경우가 많아서 산불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올봄 기상 전망 우선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우선 봄 얘기를 하기 전에 겨울 얘기부터 좀 해야 되는 게 이제 순서인 것 같아서요. 지난 겨울에는 역대급으로 비와 눈이 많은 겨울이었고요. 또 기온도 역대 2위로 아주 평균 기온이 높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롤러코스터처럼 기온이 뚝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평균 기온조차도 역대 2위로 매우 높았습니다. 올 봄도 지금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서 3월 달은 조금 적습니다. 봄에 들어와서는요. 그렇지만 4월, 5월 달에는 뭐 적지 않을 것으로 강수량은 예상이 되고요. 현재 3월 달의 평균 기온은 예년과 평년과 비슷하지만 4월, 5월 달에는 기온이 평년보다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4, 5월이 더 더울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뭐 봄에 뭐 덥다고 그러기에는 그렇지만 평균 기온보다는 어쨌든 높은 온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0일이었죠. 기상청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개를 했어요. 그때 청장님이 직접 브리핑도 하셨는데요. 그때 말씀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이 올해 정책 목표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였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았습니까? 예, 기상청의 원래 근본적인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상재난과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두 가지 목적이 뚜렷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들어와서는 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라는 그 새로운 면이 우리에게 너무 강조되고 우리 일상에 너무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을 그 전체 기본적인 목적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험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보다 최종 목표인 우리 국민의 생명은 최소한 보호하자는 그런 목표를 두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100년 데이터, 미래 100년 데이터, 기상기후 데이터를 가지고 전 산업에 걸쳐 있는 기상산업을 육성시킴으로써 보다 부가가치 높은 결과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입니다. 그 두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 목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 목표 중에 우선 국민의 실생활과 안전에 가장 밀접한 위험 기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지진 정보가 있어요. 이 지진 정보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또 바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선 위험 기상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뭐 단어 뜻 그대로 기상현상, 날씨 현상인데 위험한 현상이지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기상, 나쁜 날씨로부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상을 위험 기상으로 저희는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도 예를 있을까요? 들면 뭐 2022년도 재작년 8월 8일 9일 서울에 1시간당 141mm가 넘는 강수가 쏟아졌을 적에 신림동 반지하에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태풍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부분 등등 해서 각종 재해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기상현상, 날씨 현상을 저희는 위험 기상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위험 기상이라고. 그래서 과거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당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 지식, 내용들을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일단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기상 요소에 대한 대응을 더 잘하기 위한 우리가 정보를 생산하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진 경보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지진 경보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진 발표 때 보면은 주로 이제 어디에 규모 예를 들면 5.0 규모 이렇게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문자가 자주 오곤 하는데요. 이렇게 규모를 먼저 발표를 하고 또 진도는 지역별로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일이 재난 문자로 전송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개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단 지진은 지구상에 있는 자연 재난 중에서 예측이 불가한 유일한 자연 재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감지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알 수 있는 지진에 대한 정보는 규모라는 우리 뭐 리터 규모계로 얘기하는 네. 지진계로 얘기하는 규모를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각 지역에서 느끼는 실제로 느끼는 위험의 정도, 움직임의 정도는 진도라는 것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도는 그 거리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더 어려운 기술이 또 보강이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규모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작년 11월에 경주에 다시 났던 그 지진 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규모가 맨 처음에는 5점 정도대로 높은 그 규모로 얘기를 했었고요. 4.2 규모가 났기 때문에 그 전체 규모로 따지면 전국적으로 그 알림 정보를 네. 드리게 됐는데 사실 수도권에서는 그게 이제 점차 멀어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런 강도는 거의 없었는데도 새벽에 그런 정보가 울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또 불편하다는 얘기를 네, 뭐 순간 놀랐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죠. 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이게 새벽잠 깨우는 이런 정보가 온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원래 뭐 재난정보, 특히 지진정보는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전국적으로 그 부분에 알림을 주는 것은 일단 맞는 방안이고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세밀한 기술을 우리가 조금 정돈돼서 개선하게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적시적소에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기술력을 보강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 진도에 관한 정보를 앞으로 상세 지역 정보로 국민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좀 더 기술이 진보가 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런 체감 진도는 좀 다른 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거리와 진원지부터 거리와 그다음에 시간에 비례해서 달라지는 부분들을 정밀하게 어느 지역에 본인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상세하게 드리겠다는 것이 가장 실효적으로 드리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가까운 목표로 언제쯤이면 그런 문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올해부터는 상세 지역 정보로 해서 진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요. 일단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정보이기 때문에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확대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기상 예보를 들을 때 비가 시간당 몇 밀리미터 왔다 이런 이제 문자를 보거나 이제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바람이 초속 몇 미터다 이런 게 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물론 전문가들은 이제 이걸 보면 딱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얼마만큼의 그런 네. 강도인 거지 궁금해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셨는지요? 예, 올해부터 저희 뭐 정책 발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이제 방안으로 저희가 정책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강수와 바람에 관련돼 있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국민의 느끼는 정도가 어떤지를 저희가 영상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 이 같은 영상인 거죠? 예. 지금 근데 시간당 5mm 내외 영상이네요. 네, 저 부분도 이제 저렇게 따로 만들고 저희가 몇 가지 만든 게 있습니다. 와이퍼 작동하는 것이라든가 그렇군요. 여러 가지 몇 네. 가지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훨씬 더 국민들이 피부를 체감하실 수 있게끔 뭐 IT 기술도 뭐 지금은 또 20에서 30으로 예. 바뀌었고요. 네. 저 정도 가지고도 저게 어느 정도인지를 뭐 우리 뭐 맨날 보던 사람들은 예보를 내고 이런 분들은 좀 알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알기에는 저 정도 가지고도 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시간당 10mm, 15mm, 20mm, 30mm, 50mm, 100mm 뭐 이렇게 되는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내일 시간당 30mm의 비, 50mm의 비가 온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기상현상 중에서 과연 그 값의 몇 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혹은 몇 년 빈도로 올 수 있는 아주 드문 일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용한 통계 자료를 정리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실감나는 영상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KBS도 재난 주간 방송사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기상청과 협력해서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그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시잖아요. 또 인터넷에서 나오는 기상청 발표 자료 중에 바람 예보나 또 도로 위험 기상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도 물론 필요하지만 건설 현장이나 수송업계 등에서 굉장히 유용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해 좀 더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시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국민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상청의 본연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리 증진, 그러니까 부가가치 높은 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저희 의무이고 책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선 양방향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콘텐츠를 생산해냄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 물론 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민 생활에 실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저희는 생산하도록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에 관련돼 있는 정보는 내일 몇 센치가 오겠다 하는 적설에 관련돼 있는 정보, 눈 높이에 관련돼 있는 정보만 냈지만 22년 말에 순창 같은 경우에는 65cm의 눈이 오면서 그 비닐하우스가 그 거대한 비닐하우스 아주 튼튼하게 지은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정 부분의 높이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이 눈 무게에 따라서 같은 높이라도 엄청난 그 무게 중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보관들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정선을 해서 예보를 해보자 하는 부분들이 작년 말부터 일단은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눈의 무게에 대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같은 높이의 눈이 오더라도 이게 무거운 눈이 온다 그러면 농민분들이 밤새 비닐하우스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가서 눈을 털어내릴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수산 비닐하우스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바람에 관련돼 있는 정보도 저희 기상청에서는 사실은 강풍에 관련돼 있는 정보에 초점을 맞춰서 예보를 하고 특보를 냈습니다. 바람은 이제 강한 바람일 때 피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관련돼 있는 정보는 거의 저희 대기 정체 현상과 그 선형적으로 그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강풍뿐만이 아니라 아주 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도 따로 만들어서 환경과학부, 환경부에 있는 그 미세먼지 예보팀에 전달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대기 정체 현상에 따른 미세먼지 예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가는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전뿐만이 아니라 산업에도 도움이 될 거고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도로 기상에 관련돼 있는 정보는 도로 살얼음 이 부분이 눈이 왔을 때가 아니라 더 사고가 많이 났을 때가 사실 도로 살얼음이라는 영어로 얘기하자면 블랙 아이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몇 년 동안 준비해서 작년부터는 그 도로 살얼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속도로부터 지금 관측부터 그다음에 예측까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그 내비게이션 회사랑 이게 연결이 돼서 특정 회사를 말씀을 드리자면 티맵, 카카오맵, 그다음에 화물차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아틀란이라는 그 세 개 회사와 저희가 연합을 해서 그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실제적으로 정보가 표출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내용들이 확산이 되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안전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피해감으로써 실제적으로 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들, 즉 기상정보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생활에 맞는 정보들을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용자 측면에서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제 이동 경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만약에 블랙 아이스가 끼어 있는 도로가 포함이 돼 있다면 그게 중간에 표시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 거죠? 앞서서 음성으로도 표출이 되고요. 음성 지원도 가능하고요. 몇 미터 후에 도로가 위험하니 조심하시라는 정보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왜 뭐 시속 몇 킬로에 뭐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뭐 100m 후에는 도로 위험 지역이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라든가 하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내비게이션에서 표출되고 음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 정보처럼 그렇게 미리 수신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첫 방송 나갈 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차관이 나오셨습니다. 그때 차관님께서 이제 올해 가장 중점을 둔 정책으로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이제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최전선에 기상청이 있죠. 네. 사실. 그렇다면 올해 기상청은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계신가요? 기후 위기가 저희 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기상청이 기후 위기 감시 예측의 총괄 지원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로 일어나는 모든 발생 현상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자료를 기상청으로부터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로부터 모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후 위기 총괄 감시 예측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감시 예측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이 기후 위기에 관련된 요소들이 배출이 되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감시 부분을 더 충실히 할 거고요. 예측이라는 부분 우리가 50년, 100년 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50년 후에 뭐 몇 도씨가 올라간다, 네. 해수면이 어떻게 된다 하는 부분들이 일종의 미래 예측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측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굉장히 국민들에게 좀 혼란을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산업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사용할 때 과연 어떤 자료를 사용해야 될 것이냐. 그 편차가 어떤 건 2도씨 올라간다고 그러면 어떤 건 10몇 도씨도 올라간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감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관측 감시를 잘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또 시나리오 부분도 우리 기상청에서 만든 미래 예측 시나리오가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의미 있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되도록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더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나오는 정보들이 이제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대다수 뭐 세계 시민들도 그렇고 기후 위기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네. 단지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정말 5도씨가 올라가? 정말 10도씨가 올라가? 왜? 하는 부분들의 의심의 현상이 좀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들을 국민들이 줄이게 만드는 것이 국민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스스로 재난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스스로 지키고 그다음에 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렵지만 우리 기상청이 가장 과학적인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기후변화 상황지도라는 것을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기후변화 상황지도요? 네.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사실 여러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인프라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에서 기상청에서 만들어내는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각 동별로 인근 동이라도 앞으로 50년 후에 얼마 후에 그 변화가 다를 수 있다는 정보들을 여러 가지 요소들 기온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후변화 지수들을
표출함으로써 과연 우리 동네에는 얼마 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상세 내용을 올해부터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럼 우리 기상청과 전 세계 기상청이 협력해서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기상 기후에 관련돼 있는 것은 유엔사나 WMO라는 세계 기상 기구에서 총괄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상 기후 자료는 어느 한 나라만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전혀 어떤 그렇죠. 의미 있는 결과들을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전세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관측하고 똑같은 결과들을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그램에서도 각 지역별로 있었던 여러 가지 위험기상 현상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예측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하는 과정을 매년 그다음에 각 프로그램별로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형 산불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철 산불, 지난 시간에도 경고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건조하고 바람이 강할 때는 조그만 불씨가 사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공 강우 실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인공 강우의 전면 시행까지는 좀 얼마나 남았다고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인공 강우한 지가 사실은 꽤 오래됐습니다. 한 25년 정도가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됐는데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공 강우를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실험해 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2년 여름부터는 미국에서 이 인공 강우 실험을 가장 잘하는 회사 WMI라는 회사하고 노스다코타 대학, 그다음에 노스다코타 주정부하고 하는 그 3원 체계에서 하는 매년 그 실험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거기에 저희 기술진들이 얼마씩 파견을 나가서 그 일들을 그 업무들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2년뿐이 되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방향들을 좀 재정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인공 강우라 하면은 이제 미래의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가뭄이 있는 곳에 비를 그렇죠. 내려서 비가 이제 내리고, 이렇게 그렇죠. 되고 불이 많이 나는 곳에 인공 강우를 해서 불을 끌 수도 있고 불을 끌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정도 기술까지는 지금 어느 나라도 할 수 있는 그거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후발주자이기도 하고 좀 기술력이 좀 미미하게 발전을 했지만 저희가 방향을 전환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 곳에 저희 실험의 그 테마를 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산불에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산불은 저희가 산불이 났을 때 인공강우로 거기에 불을 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산불이 많이 나는 때가 이제 겨울부터 봄까지 이제 가물었을 적에 가장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근래에 들어서 겨울에 좀 눈이나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산불 빈도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겨울에 가뭄에 있는 지역에 미리 습도를 높이는 인공강우로 습도를 높이는 일을 좀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습도를 높이게끔 인공강우로 좀 1mm, 2mm라도 뿌려놓는 작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산불이 될 가능성이 조금 적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자는 방향으로 저희 인공강우의 그 실험을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로 저희가 실험을 하는 것은 이제 그 겨울의 산지에 봄의 산지에 습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습도가 30% 미만이면은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 이상의 이제 습도를 높일수록 산불의 위험은 그만큼 반비례로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끝으로 기후 위기로 날이 갈수록 극한 기상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저희 예보가 정확하고 특보가 정확하다 그러면 저희 위기 대응, 위험 기상으로부터의 위기 대응의 모든 인프라나 인력 동원에 최소한 60-70%는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이 지역에
시간당 비가 100mm 이상 온다고 몇 시 몇 분에 온다고 정확히 예비를 하면은 그 시간에 대비를 해서 모든 인프라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 재산도 보호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 그물을 쳐놓는 식으로 방제를 대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제는 최소한 우리 국민의 생명은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그런 좀 큰 틀에서 방제는 대응은 할 수뿐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도 예보 기술도 조금씩 더 발전시키고요. 재난 대응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 그 대응 방법도 발전시키겠지만 지금 현재의 기술로서는 그 정도 있는 기술에서는 조금 더 과잉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의 정부 기상청으로부터 발표되는 여러 가지 정보, 예보 특보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더 따라주시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희동 기상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